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1월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11월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11월 초순에 이제 입동이 들어있죠. 이제 바로 이제 겨울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뭐 입춘이라고 해서 바로 봄 날씨가 따뜻한 건 아니고 입동이라고 해서 한겨울 날씨가 그렇게 날이 추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입추나 입동이나 이제 그 계절에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의 시작이다. 진정한 겨울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 11월은 뭐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쭉 그 오늘의 소사나 기념일들을 그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43개 정도의 어떤 그 기념일과 이슈를 그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어, 하나 반 정도의 어떤 그 기념일과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이슈라고 이제 그 기준을 갖다 이제 따로 정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어떤 기념일과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그런 날이 되겠지만 글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쭉 그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 한 45개 안팎 정도의 그 기념일과 사건 사고가 이렇게 집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념일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달을 쭉 보내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이기 때문에 1일 날이 이제 어떤 그 기념일들이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일단 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일 바로 잡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제 기억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의 소년이라는 그 이제 잡지를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비건의 날이라는 그 이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격하고 절대적인 채식주의자들을 그 이제 지칭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비건의 날 하면은 뭐 진짜 그야말로 육류하고는 손톱만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음식만을 이제 섭취를 하면서 정말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야속하게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데이가 되겠습니다. 소우자를 잘 분석을 화자를 해보면은 이 왼쪽으로 삐친 것을 빼놓고 나면은 그 일자가 세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로로 두 개가 있고 세로로 한 개가 있습니다. 11월 1일이 바로 일자가 세 개 들어가는 날이죠. 네, 그래서 소라는 글씨에서 일이 세 개가 나오니까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월 11일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한우를 먹기에는 1월 10일보다는 11월 1일이 더 이 가을 날씨, 가을이 풍요로울 때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역시 한우 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노비 제도가 있었죠. 뭐 종목법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노비면은 그 자녀들도 다 노비가 되는 이제 그런 법률을 체계화시킨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인데 하여튼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쭉 지켜오던 이런 노비제도, 그런 노비제도가 정말 비인간적이고 뭔가 그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이런 그 자각이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자각이 있었던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또 대물림을 해서 넘겨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서 조선의 노예 해방 선언을 바로 11월 1일 오늘 이제 했던 거죠.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사건 사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잡지의 날과 세계 비건의 날 그리고 한우데이 그다음에 조선 노예 해방 선언 노예라기보다는 노비죠. 조선 노비 해방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음, 뭐 일종의 겨울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월이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0월 8일이 입동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정말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날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1일이 잡지날, 세계 비건의 날, 한우데이, 조선노예해방선언, 기타 등등 해서 31일까지 총 43건의 어떤 기념일이라고 할까? 물론 뭐 더 많죠. 우리가 관심 없는 나라들의 기념일까지 포함하면 뭐 훨씬 더 대단한데
지금 43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우리나 우리 주변, 우리와 친근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 이제 그런 그들이 기념하는 날들을 갖다 이렇게 취합을 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모티콘이 벌써 가을을 상징하고 이제 곧 겨울로 넘어오는, 음 글쎄요. 바바리 코트, 레인 코트, 상당히 멋있죠? 예.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길에 서 있는데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1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오늘 11월 1 일은 어떤 기념일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 비건의 날이라고 하네요. 매년 11월 1 일에 해당하는 날로 1994년 비건 소사이어티의 루이스 윌리스가 제정을 한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드 비건 데이. 이 비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비건. 상당히 뭐라고 우리말로 봤을 때는 비긴 시작하다의 과거분사. 비긴, 비겐, 비건. 혹시 그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VEGAN인데 절대 채식주의자라는 그런 얘기죠.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아주 훨씬 더 엄격하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갖는 그런 채식주의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든가 치즈 이런 것도 이제 먹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이 비건주의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1일 날이 세계 채식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채식인의 날 하면은 육류를 안 먹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비건 하면은 뭐 육류만 거부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갖고서 이제 채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인데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위한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세계 비건의 날, 월드 비건 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모티콘이 뭔가 "NO." 하네요. 예, 절대 채식 이외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제 얄궂죠. 예. 바로 절대 육류를 소비하지 않는 채식주의자, 절대 채식주의자와 같은 날인데 바로 한우데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한우데이는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볼까요?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되면서 한우의 소비가 줄어들자 한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정이다. 예, 외국에서 소고기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뭐 인제 저렴하니까 외국산 소고기를 많이 인제 사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우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의 소비를 좀 늘리자는 차원에서 제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 중에 두 번째를 보면은요. 11월 1 일을 정할 까닭은 한자로 소우자를 풀어보면 요 소우자가 여기 있죠. 예. 요 왼쪽으로 삐친 거를 빼면은 음 일자가 3 개가 나오네요. 글쎄요. 가로 2 번, 세로 1 번. 3 개의 일자가 나오며 일은 최고를 뜻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다. 그래서 최고의 소국이다. 이 소우자가. 네, 그런 인제 의미를 갖고서 11월 1 일을 11월 1 일이 인제 3 개의 일자가 나오니까 11월 1 일을 인제 한우의 날, 한우데이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과 역사를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2003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입에 제한을 받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검역의 조건을 낮추어 대부분 허용되자 한우 생산하던 축산업자들은 한우 소비가 격감할 것을 우려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다. 두 번째 보면은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념일을 만들어 관심을 높이기로 하고 11월 1 일을 한우데이로 제정을 했고 제정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 판매장 등에서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판매를 촉진하게 됐다. 음. 네. 여기에 인제 광우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 광우병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인제 봐야 되겠죠. 뭐 뇌송송 구멍탁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그 시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광우병이 발생해서 음 어린 나이에 뭐 어떤 그 이상한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친 소같이 그렇게 된다든가 그런 증상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이제 나돌았어요. 정말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가끔 하다가 아주 혀를 차고 기가 차는 이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에 인제 그런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 이제 외국산 특히 미국산 소고기 그 수입이 인제 늘어나게 되니까 한우 그 농가에서는 사실 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인제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인제 판매의 위축이 인제 올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리면서 한우의 소비를 갖다가 좀 늘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그 기념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행사를 보면은 한우협회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우데이를 정하여 각종 대형 매장에서 한우를 할인해서 인제 판매를 한다. 네. 이모티콘이 아주 그 스테이크를 썰어서 포크로 콕 찍어서 한 입 딱 넣을 만한 그런 그 표정을 짓고 있네요. 사실은 그 제 이제 1년 선배 중에 어 그 소고기, 불고기를 집을 하는 그런 분이 인제 계셨었는데 이 광우병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결국은 접었죠. 매장을. 뭐 안 팔리니까.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어 내가 미친 소같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제 우려를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뭐 고정비는 물론이고 뭐 그 인건비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매장을 인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인제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뭐 어떤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마디 툭 던지는 거지만 그 한 마디가 일파만파 번져 갖고서 국민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사실 뭐 길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던진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작은 돌멩이지만 그 돌멩이를 맞는 뭐 밑에 개구리가 있었다, 아니면 어떤 조그만 그런 생물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생사의 어떤 그 이제 기로에 서게 만드는 그런 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인제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인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이 조선 노예 해방 선언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노예라는 개념보다 노비죠, 노비. 음 통상 노예 하면은 우리가 인제 흑인들 노예를 이제 떠올리는데, 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인제 막 흑인들을 잡아다가 또 사고 팔고 인제 재산으로 인제 자산이죠, 자산. 그야말로 사람이. 그리고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제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 조선 사회는 인제 노비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뭐 노예나 노비나 글쎄요. 뭐 학문적으로는 쪼끔 뭐 의미가 다르는지 모르지만 인권이 말살되고 사고 파는 그 물품같이 취급된다라는 면에서는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하고 이제 관련이 돼요. 1896 년에 창립된 독립협회는 본래 관료들이 사기업 단체로 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로 출발을 했다. 지금 저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죠. 흔히 이제 독립문 하면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뭐 만든 문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서대문 형무소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어떤 그 마치 속국 같은 그런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 그 만들어진 그 우연의 협회가 인제 독립협회고, 그다음에 거기서 독립문을 인제 건립을 인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안경수, 이완용 등 이른바 정동국악부라 불린 친미 친노 성향의 관료들이 주류였다. 국악부 하는 것은 클럽이죠. 영어로 클럽을 인제 그 가채문자화해서 쓴 게 국악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인제 이완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을사오적 며칠 있으면 이제 오적에 관련된 그 방송을 또 하게 되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영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896 년이면은 한 10년 전이죠. 을사조약이 1905 년이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완영이 독립협회의 어떤 그 간부로서 일을 했다. 또 위원장이에요. 이게 독립문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완영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인제 아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 그래서 인제
그 서재필 안경수가 독립협회장이고 그다음에 서재필이 고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완용이 예 위원과 여러 사람들을 두고 있는데 아주 그 쟁쟁한 그 인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상재 선생, 박정현, 윤치호, 유길준, 오세창, 남궁, 김가진, 그다음에 손흥민 아니 안창호 선생이 이제 간사를 오셨 이 얘기는 이제 독립협회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이제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에서 이제 조선의 노비를 좀 해방을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서재필은 회장직이나 위원장직을 고사하다가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나오면서 회장직을 떠맡게 되었다. 예, 서재필이 나중에 이제 회장이 이제 된 거네요. 그 무렵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온 거죠. 순한글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계몽운동에 나섰는데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대조선 독립협회부 못지않게 충실한 협회의 대변지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그 기관지는 대조선 독립협회부예요. 그리고 독립신문은 수재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발간한 순한글 그 이제 신문이다라는 얘기죠. 독립협 그 독립신문이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그 역할은 충분히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재필이 귀국지구부터 노비 해방 문제를 상의하던 윤치호와 서재필은 1897년 10월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 노비 해방 문제를 상정하기로 계획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문물을 접하고 나서 미국도 그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을 이제 시키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 필요해서 이제 한 거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아 우리가 그 참 이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노비를 시키고 있는 이건 뭔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서재필이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노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그 아주 법령화, 법제화해 갖고서 정말 우리 조선에 정착을 시킨 분이 바로 이제 또 우리가 성군으로 모시는 세종대왕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역사의 아이러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볼까요? 윤치호와 서재필은 노비들을 해방시킬 것을 결의를 했다. 1897년 11월 1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토론에 노비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시켰다. 이날 제8회 토론의 광경을 보면 약 500여 명이 회중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회원의 호명이 있었고 다음 지난 회의 토론의 기록을 확인이 있었으며 내빈 소개와 신입 회원 소개가 있었다. 글쎄요, 1897년인데 500명이 모였다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요즘도 500명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근데 그런데도 보면은 내빈 소개, 신입 회원 소개 있는 걸로 봐서 요즘이나 그때나 그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는 이제, 어, 유사했던 것 같네요. 자, 이 자리에서 서재필은 독립협회 회장에게 노비 해방에 대한 것을 건의하였고 11월 1일 독립협회 회의의 주제로 채택을 한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인 동포 형제 간의 남녀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의리상에 대단히 불가하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즉 노비는 이제 재산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노비 목록이 있어갖고 이제 남한테 넘길 때도 이제 그 목록과 함께 노비인 사람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대물림도 돼요. 노비 자체도 대물림이 되지만 노비를 대를 물려갖고서 이제 그 유산 상속하듯이 그렇게 이제 상속을 했던 거죠. 참 비인간적인 제도를 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찬성편은 힘껏 주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반대편은 토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발언을 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일반 회중은 토론에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 중 한 발언자가 용역은 하나의 필요한 제도며 용역, 노비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죠. 용역이라는 건 굳이 영어로 이제 하자면 서비스인데 글쎄요. 노비가 하는 일을 서비스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개념에 있어서 용어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용역은 하나의 필요한 제도이며 노비 제도는 그런 용역이 하나라고 말하자. 회중이 하나가 일어서 토론자가 명제를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의사규칙 위반으로 항의했으며 많은 회원들이 주제의 찬성편에 서서 발언하였다. 이날 윤치호도 상당한 그 이제 그 애국지사였죠. 그러나 결국은 윤치호는 이제 친일파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음, 글쎄 나름대로는 도저히 독립을 회복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윤치호는 아주 그 거의 지식
흑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조선시대, 조선 말기의 지식인으로서, 아주, 어, 나는 친일파다라고 이제 뭔가 커밍아웃한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윤치호는 노비제도의 폐해와 비인간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서재필은 미국에서의 흑인 노예, 아프리카 흑인 노예 참상을 들어 설명을 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어, 뭐,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비인간적으로 저 사람들을 부렸던 거예요. 제가 뭐 요즘 뭐 미국이 뭐 툭하면 인권 얘기하는데 참 미국도 뭐 인권 하면은 그렇게 과거가 크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으로 주제에 대한 회중의 의견을 투표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주제에 대한 찬성이 의결되었으며 주제에 찬성한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소유한 노비를 모두 해방시키도록 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토론회가 끝내었다. 독립협회의 결의에 따라 한성부의 양반가에서 노비 문제로 불태우고 노비들을 석방시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참관자에 의하면 토론이 매우 진지하였으며 토론회의 결과 100명 이상의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은 저런 그 노비제도, 노비 신분, 그다음에 에, 그런 하층 계급민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있을 거면 지금도 일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은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약 100한 2, 30년 전이죠. 저 당시에 저렇게 그 이제 노비 해방을 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그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그 시대의 지식인 역할을 그 이제 저들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노비들이 이제 해방이 이제 되기도 했던 거죠. 윤치호와 서재필은 각각 인간은 물건이 아니며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다녔다. 즉 천부적 인권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단군 그 그러니까 이제 개천절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게 나라를 이제 이 한반도에서 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말이 많죠. 한반도인지 뭐 중국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뭐 어찌됐든 그것도 또 다른 이야기고 그때 이제 내세운 것이 홍익인간이잖아요. 사람을 넌리 이롭게 하는. 어떻게 그 반말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반말년 전에도 우리가 홍익인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음, 14세기 무렵에 노예제도가 정비가 되고서 50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대를 물려가면서 부려왔는지 참 정말 미스테리한 그 나라가 조선이 아니었나. 뭐 조선이 뭐 다 나쁘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중에서는 이들의 사상은 위험한 사상이며 관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괴한 요소를 궤변으로 취급했다. 뭐 그렇게 했죠, 당연히. 자기가 노비라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해방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뭐 위험한 사상이죠. 더군다나 양반 쌍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괴망측한 그런 이제 궤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후 노비 해방 풍조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됐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비가 완전히 표면상으로나마 해방된 건 역시 일제시대가 아니었나. 또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가 노비를 해방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일파냐, 그다음에 토착외구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아무튼 음, 노비를 연구하는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선의 그 노비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학문적인 그런 음, 연구를 해갖고 뭔가 손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노비가 언제 해방이 된 건지. 자, 그런가 하면은 12월 2일이 이제 미국의 이제 노예가 폐지된 날이에요. 그게 이제 국제 노예제 폐지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어, 방송번호 63번 상당히 오래됐네요. 2년 전쯤 되는데 2021년 12월 2일 날 어, 한번 방송을 해드렸네요. 예, 그때도 이제 조선 노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음, 뭐이 방송에서는 이제 독립협회 얘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그 조선을 그 노예 해방을 하는 조선 노예 해방 노비를 해방하는데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그 단체가 독립협회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잡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잡지의 날 해갖고 육당 최남선 선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잡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잡지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뭐 상당히 그 이모티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는 일은 없죠, 사실. 네, 그렇게 오늘 조선 노비 해방 선언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11월 달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게 됐는데 11월 달, 11월 1일, 11월 열면서 알아본 43개 11월 달의 어떤 그 이제 기념일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오늘 11월 1일은 세계 비건의 날이면서 한우데이면서 조선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이고 또 잡지의 날이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날을 알아봤는데 11월을 그 이제 여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또 한 달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얼마나 알차게 11월을 보낼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꿈, 좋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11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